미술로 보는 한국 근현대 역사전. 이번 전시는 한국의 첫 시민혁명으로 일컬어지는 동학운동부터 160년을 관통하는 한국의 근현대사를 미술 작품으로 짚어보는 그러한 전시입니다. 전시는 총 3부로 나눠지는데 1부는 동학운동부터 6.25 전쟁까지, 2부는 6.25 전쟁 직후부터 70년대 유신 정권까지, 그리고 3부는 1980년부터 현재까지의 한국 역사를 조명합니다. 이번 2021년 하반기 기획전은 마지막 3부로서 2년에 걸쳤던 기획 전시의 대단원의 막을 24명의 작가의 작품으로 장식을 하게 됩니다. 이번 전시의 구성은 주제에 따라 2개의 공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공간은 역사의 흐름 속 정치적 사상의 대립, 그다음에 두 번째 공간은 경제 성장과 인간 실존의 문제로 구성됩니다. 이번 기획전을 통해서 역사가 주는 교육적 의미를 되돌아보면서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세대들에게 화학과 희망이라는 유산을 전해주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수행 과제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는 기회가 되길 희망해 봅니다. 이흥덕 작가의 통일의 카페라는 작품입니다. 1989년 3월 25일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회 문익환 목사 일행이 북한 초청으로 평양을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임수경이 김일성을 만나고 북한에서 개최된 세계 청년 학생 축전에 참여하고 돌아올 때 판문점에서 체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주제로 제작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통일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 당시 군부 독재 정권의 권력에 대한 욕망의 모습을 밝은 색조의 카페라는 공간에 배치했습니다. 부처님의 형상을 한 전두환의 모습은 당시 백담사에서 운동하던 상황을 휘하한 것이고, 백두산 깃발을 들고 뛰는 사람은 임수경의 모습입니다. 이 뒤를 쫓는 정투경찰과 이들을 피해 도망가는 운동권 학생의 모습은 80년대 당시 사회에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박능생 작가의 붉은 산이라는 작품입니다. 조선 최초의 궁궐인 경복궁은 유구한 역사만큼 아픔과 상처도 많이 가진 장소입니다. 경복궁을 둘러싼 산의 모습에서 시대를 지나오며 우리 민족이 겪은 수많은 아픔과 사연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시대가 가진 아픔, 현재의 모습, 그 안에 담긴 역사성을 구상과 추상, 색감을 통한 표현으로 대상을 바라보는 내면의 깊은 심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기루 작가의 들리는 풍경 02002라는 작품입니다. 이번 작품은 금강산 구룡폭포의 모습을 향불로 태워서 형상을 만들고 여기에 풍경을 즐기는 듯한 운율을 그려 넣어 들리는 풍경의 이미지를 완성했습니다. 중첩을 통해 나타나는 새로운 풍경은 작가의 바람이자 우리 민족의 오랜 통일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이여운 작가의 기념비 중앙청이라는 작품입니다. 중앙청은 원래는 조선 총독부 청사로 독일인과 일본인 건축가에 의해 설계됐습니다. 이 건물은 식민지 지배기구로서의 권위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대통령 관저, 정부 청사, 박물관 등으로 쓰였지만 1996년 철거되었습니다. 역사는 없앤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듯 중앙청이라는 건물이 존재했었는지도 모를 지금의 세대와 미래의 세대에게 우리는 또 어떤 역사를 남기고 전해질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박불동 작가의 신식민지 국가 독점 자본주의라는 작품입니다. 과거 무기와 전술을 통해 점령하던 식민지 시대를 지나 자본주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국가의 힘은 자국이 가진 경제력으로 판가름나게 되었습니다. 돈의 힘이 세계를 지배하고 약소국을 지배하는 이른바 신식민지 시대로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힘의 전쟁, 그것으로 강대국의 지배를 받게 되는 오늘날의 모습은 어쩌면 총, 칼로 위협하던 과거 전쟁의 시기보다 무섭고 두려운 시대임이 분명하다고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나종이의 혼돈이라는 작품입니다. 2021년 우리는 이전과 차원이 다른 혼돈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욕망을 끝없이 부추기는 자본주의 체제, 전 세계를 뒤덮고 팬데믹으로 인한 생존의 위협,
그리고 스마트폰에 기대어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의 그물망처럼 우리를 뒤덮고 있습니다. 작품은 풍요와 욕망의 부산물처럼 넘쳐나고 있는 얄팍하고 가벼운 알루미늄 캔을 재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유혹하고 욕망을 부추기는, 그리고 지구의 생태계를 교란하는 자본주의 배설물 같은 조각들이라고 작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세기 후반의 비극적 혼돈의 현대사를 관통해 살아온 우리 세대에 어찌할 바 모르는 모습이 슬프고 안타깝다고 작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바람 샵 19라는 작품입니다. 우리의 지난 4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희생과 부활의 역사였습니다. 극심한 가난으로부터 벗어나 삶의 질을 회복시켰고 독재로부터 민주주의를 되찾았으며 권력과 자본의 힘보다 인간 존엄이 우선시되어야 함을 깨닫게 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비의 순간마다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야 했으며 촛불을 들어 그 가치의 소중함을 선포하였고 함성의 물결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에게 촛불은 생명의 바람을 보여주는 징표이고 그 바람을 전파시키는 매개체이자 인간과 공동체 역사의 상징물이라고 작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태호 작가의 1987 그날입니다. 1987년 전두환 군부 독재의 폭압은 시민들을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데모 현장에서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쓰러진 이한열의 모습은 시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그 사망 사건은 결국 전두환 정권을 몰아내는 기폭제가 됐습니다. 쓰러진 이한열을 동료 학생이 부둥켜 안고 있는 모습, 그리고 차도를 점령하고 구호를 외치며 누워있는 남녀 시민들의 모습을 단색 목판화로 제작한 작품입니다. 한효섭 작가의 잭 존슨의 사면과 불평등의 균형 1, 2 작품입니다. 잭 존슨의 사면은 미국 내의 흑인과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뿐만이 아니라 현재는 우리나라에도 만연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인종차별 문제, 더 나아가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는 부조리를 고발하는 작품입니다. 작품 속 환하게 웃고 있는 잭 존슨의 모습은 슬프게도 끝나지 않은 현실의 냉소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불평등의 균형이라는 작품은 반인반수의 모습을 한 작품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서 쓰임에 의해 도살되는 돼지의 운명과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의 운명을 비유해서 제작했습니다. 태어난 지 180일 만에 도살되는 돼지의 자본주의 구조 속에서 소모품처럼 쌓여지는 인간의 운명을 비유하는 극단적 이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송창의 분단 고찰이라는 작품입니다. 한반도의 평화, 분단 해법의 매듭은 매우 복잡하고 난해합니다. 난해한 분단의 구조 속에서 80년대 이후의 한국 사회는 참으로 힘들었던 과거를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폭력과 공권력의 억압 속에서 헤어나고자 몸부림치는 민중들의 발걸음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최근에는 세월호 침몰을 보면서 우리 사회 구조와 권력의 민낯을 보았으며 그 충격 속에서 촛불혁명을 맞이했습니다. 한반도의 난해한 분단 구조 속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을 8명의 대통령 얼굴과 함께 시대적 역사를 담은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이명복 작가의 위대한 오만입니다. 이명복 작가의 권력 연작 중 하나로 이미지의 과장, 생략, 비유, 추상 등을 통해서 당대 권력의 야만성과 폭력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002년 당시 세계 대통령이 내뱉는 언어 한마디가 곧 폭력과 상처로 발전되는 오늘날의 세계 정세이자 이것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순옥 작가의 샘 7번째 이야기라는 작품입니다. 8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도시에는 아파트가 밀집되고 한 가구 한 자동차로 도시 환경 문제, 빈부격차는 점점 더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사회가 방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고도화되면서 복잡한 도시 속 현대인들은 정체성 혼돈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품에 등장하는 배추는 어릴 적 시골 마을에 있던 샘에 비유할 수 있으며 어머니의 희생과 따뜻한 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배추는 끝없이 맑은 물을 선사해주고 환경과 정신을 정화해주는 상징물입니다. 현대인에게
본질적인 자유와 감성을 부여하여 인간 정신의 회복과 성찰의 시간을 갖길 바라며 제작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인환 작가의 바다에서 길을 보다 라는 작품입니다. 갯벌은 상처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땅이며 자연 정화 능력을 통해 속세에서 받은 찌든 무게감을 씻고자 하는 염원의 장소입니다. 시작과 끝이 맞닿아 있는 장소, 갯벌이라는 침묵의 장소는 바다의 종착지이지만 정화를 통한 또 다른 새로운 세상의 태토가 됩니다. 자연이 품고 있는 생명의 소중함과 인간 본질이 맞닿아 있는 갯벌, 수평선의 모습을 통해 이전과 달라진 세상에 새로운 출발을 희망해 봅니다. 정영환 작가의 우리 시대의 신화라는 작품입니다. 2000년대 시대를 조망하는 키워드 중 하나는 부동산 거품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에 관한 모든 규제를 풀고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은 1990년부터 우리나라 부동산 과열을 부추겼습니다.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 규제 대책을 마련했지만 2001년부터 폭등하기 시작한 집값은 투기 광풍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부동산 투기와 과열된 현상은 이미 소망이나 희망을 넘어서서 물신화되었고 마치 신화가 되어버린 슬픈 현실을 초래하게 됐습니다. 거대한 도시, 이미지와 비교되는 붉은 꽃은 화무 11홍을 연상시키듯 현대인의 덧없는 욕심과 헛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임근우 작가의 코스모스 고고학적 기상도입니다. 북한간 선사유적의 보고인 춘천 중도 선사유적지가 최근 레고랜드 개발로 파괴되고 있는 현장을 인문학적, 지리적 배경과 생태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작품의 바탕에는 1916년 조선 총독부에서 제작한 한반도 최초의 근대적 측량술에 의해 만들어진 춘천 지도를 배경으로 그렸습니다. 그 지도 위에 중도 태초에 흙을 바르고 지금도 중도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고라니의 배설물을 오브제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중도 선사 유적의 배경에 살았던 상상 속의 선사인이 유적지를 파괴하고 레고랜드를 개발하고 있는 현대인을 꾸짖으며 종횡무진하고 있는 모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크림트라고 불리우는 서정태 작가의 푸른 초상입니다. 시대가 처한 우울하고 어두운 상황의 모습을 청색과 회색조의 색감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눈과 손이 강조되고 커다랗고 왜곡된 형태감을 보이는 작가의 인물들은 작가 자신의 모습, 주변 인물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비틀어지고 왜곡된 인물의 주변으로 해와 달, 새, 꽃, 나무들이 조심스럽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가진 빛과 어두움에 대한 표현이자 왜곡과 비틀림, 욕망과 꿈, 자신의 신체를 투영한 현대인들의 내면 세계를 표현한 작품입니다.